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눈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의사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눈 건강 이야기입니다. 백내장, 녹내장, 라식, 라섹 이런 거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우리 시력 관리, 또 잘 보여야 되잖아요. 시력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신세계안과의 대표 원장님이신 양현승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서울 신세계안과에서 난치성 백내장, 2차 녹내장, 고난이도 망막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안과 전문의 양현승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정보, 저희 눈 건강에 대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과도 또 이야기 나눠볼 주제, 역시 사연을 하나 받아봤습니다. 시청자분의 사연을 듣고 어떻게 또 대응을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두 번째 사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남자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눈앞이 혼탁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당뇨도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인 건가 싶어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백내장일 수도 있으니까 병원을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손을 벌리긴 싫은데 백내장 시술은 돈이 많이 드는지 궁금하고 회복 시간에는 또 얼마나 긴 기간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자, 50대 남성분의 사연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눈이 좀 침침하고 탁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작은 병원에 갔더니 백내장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양현승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백내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문이나 책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듣긴 했지만 막상 이게 내 눈에 백내장이 왔다라고 하면은 덜컥 겁이 날 것 같아요. 백내장은 근데 일반적으로는 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병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백내장 하면 대표적인 노인성 안과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이제 노화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정상적으로는 이제 40대만 좀 넘어가도 우리가 이렇게 조절력을 담당하는 눈 안에 있는 수정체가 점점 갈색이 되거나 흰색이 되는 이렇게 변화가 오게 되는데 이게 점차 생기면 시력이 떨어지게 돼요. 이런 경우 우리가 백내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냥 노화의 문제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뇨가 심하거나 혈압이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백내장이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가 있고요. 또는 흡연을 하거나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면 이게 점점 백내장이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자외선에 많이 노출된 분들, 즉 열대지방이 있거나 그런 지방에 계시는 이제 외국인들 이런 분들한테 많이 생기게 돼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백내장의 진행을 늦추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외선이 노출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있고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도 좀 개선해야 되는 게 백내장을 좀 예방하기 위한 방법일 텐데 그러면 아까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처럼 백내장을 만약에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될 거라고 단순하게 저는 느낌이 오는데 그러면 이 수술을 언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진단을 들으면 하는 겁니까? 앵커님이 일단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뭐냐? 백내장은 약보다는 수술을 하는 질환이다. 네. 먼저 이것부터 생각하시면 되고 수술을 하는 질환이고 과거에는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시력이 0.5 이하가 되면 우리가 수술을 권했어요.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에는 이 수술 기술과 장비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사용되는 항생제나 소염제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이 하고 나서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어떤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이것들을 사용하게 돼서 성별, 어떻게 보면 나이, 아니면 직업, 이런 거, 취미, 이런 것들에 따라서 훨씬 더 이제 중요한 요소. 즉, 주관적인 요소가 수술을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내장이
너무 심해지면 우리가 숙성 백내장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너무 심하게 되면 수술이 그냥 단순히 백내장 수술로 끝나지는 않고 유리체 절제술 같은 2차 수술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과를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 시점쯤 되면 이제 수술을 하셔야겠습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내가 수술을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잘 상의를 하고 그 시점을 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뭐 어느 시기나 나이가 되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 환자분의 상황이나 생활하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맞춤형으로 이제는 이 수술 판단을 결정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백내장을 뭐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또 녹내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백내장과 녹내장의 차이는 뭔지, 그리고 녹내장은 또 뭐 통증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차이가 뭔가요? 가장 쉽게는 네. 백내장 그럼 하얗게 보이는 하얀 거. 눈이 하얗게. 네. 녹내장 눈이 녹색으로 보이는 네. 거. 예전에는 백내장이 이제 수정체가 방금 이제 뿌얘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얗게 변하게 되면 백내장이 되는 거고, 안압이 굉장히 높게 증가하게 되면 푸르게 보여요. 눈이 푸르게 보이기 때문에 녹내장이라고 예전에 불렀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안압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없어요. 치료 기술이 이미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녹내장 또는 진짜 백내장은 요즘에는 색깔로 구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제일 녹내장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녹내장은 사실은 아리까리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들어보면 이게 뭘까?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네네. 뭐냐? 눈. 그 다음에 그 정보를 해석하는 뇌. 그럼 그걸 연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시신경이라고 시신경. 해요. 그 연결하는 전선 같은 구조물이 망가지는 게 녹내장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신경은 한번 망가지면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빨리 발견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 보통 녹내장은 많은 사람들이 알기에 안압이 올라가면 생긴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팠어요, 사실은. 앵커님이 말한 것과는 달리 아팠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압이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아시아인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압이 높지 않아도 생기는 녹내장, 그걸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하는데 이 정상 안압 녹내장의 발생 비율이 약 70에서 80%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또 녹내장이 생기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 정말 어려운 게, 앵커님을 딱 봤을 때 이상이 생겼을 때 중심부가 딱 안 보이면 환자분이 쉽게 아는데 여기 주변부터 애매하게 안 보여요. 애매하게 안 보이니까 초기나 중기 때는 전혀 몰라요, 환자분들이. 못 느끼고 있다가. 네, 그러다가 내가 중심이 안 보인다. 그러면 대부분 말기예요. 아이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경은 재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더 이상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녹내장은 굉장히 치료 시점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제가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녹내장입니다. 그럼 막 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을 딱 드려요. 녹내장은 빨리 발견하면 병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나온 안약이나 간단한 수술 방법으로도 굉장히 쉽게 치료할 수 있고 시력을 잃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안과 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한번 저도 검사를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원장님과 여기 녹내장, 백내장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우리 팀장님과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이것도 보험으로 우리가 비용이, 치료 비용이 또 걱정이 되잖아요. 만약에 백내장이나 녹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보험 청구 받을 수 있겠죠? 네, 당연히 가능하죠. 치료 목적으로 네네. 지금 쭉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으니 치료 목적으로 당연히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 팁을 몇 가지를 드리면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백내장이나 녹내장 수술 후에 보험금 청구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단서, 수술 확인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가지
가지 서류를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인공수정체 종류에 따라서 급여나 비급여 비율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진료비 세부 내역서까지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는 게 심사에 유리하시고요. 녹내장 역시 레이저 시술인지 수술이신지 그리고 어떤 기구가 사용되는지 어떤 재료가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엄청나게 달라지시기 때문에 수술 기록지나 재료 명세서까지 제출을 하신다면 심사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보험사는 보통 1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실손 의료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특약 같은 것들이 보험을 찾아보시면 꼭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험금을 놓치지 않도록 잘 체크까지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백내장, 녹내장 수술 후에 보험 청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꿀팁을 팀장님이 알려주셨고 원장님께 또 여쭤볼 게 이번에는 황반변성 이야기입니다. 황반변성이 최근에는 뭐 노년층이 아니더라도 중년층에서도 황반변성이 좀 많은 진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건 그러면은 일반적인 노안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네. 많은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노안과 황반변성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쉽게 말하면 노안은 우리 카메라를 비교를 했을 네. 때 초점을 맞춘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카메라 찍기 전에 그쵸. 찍 소리 나잖아요. 그 초점을 맞추는 게 잘 안 되는 거. 이게 노안입니다. 그게 노안이고. 네, 그래서 점점 느려지거나 그 기능 자체가 감소하는 것을 노안이라고 하고 황반변성은 뭐냐? 우리 카메라에 필름. 그럼 초점이 아무리 잘 맞아도 필름이 없으면 어때요? 찍히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상이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반은 우리 눈의 망막의 가장 뒷부분인데 거기에 초점이 잘 맺히더라도 우리가 상을 인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또 하나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눈을 구조로 했을 때 카메라 구조와 비슷하게 노안은 눈의 앞쪽인 질환이고요. 망막 그리고 황반이 있는 곳은 눈의 뒤쪽 네. 질환이기 때문에 황반변성은 눈의 후안부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안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점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도수 이외에는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기능이 떨어지고 그럼 그거는 이제 돋보기라든지 안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교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황반변성은 어떻게 보면 어떤 수술을 하거나 안경을 쓰거나 돋보기를 써도 상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초기부터 잘 관리해야 되는 질환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황반변성은 선진국 실명 1위의 질환입니다. 그래서 전체 실명 환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통계가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화 되면서 네네네.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점점 많아지군요. 황반변성 환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노령 인구한테 생기는구나. 그게 아니고 40대만 돼도 한 3, 4%, 50대가 되면 한 13, 14%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부터는 사회경제학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황반변성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걸로는 뭐 노안처럼 뭐 안경을 쓴다거나 뭐 이걸로 교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치료가 나오는 이유는 병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네네. 황반변성도 그 종류가 다릅니다. 아, 종류가 있어요? 네, 두 가지로 나뉘는데 크게는 건성, 말라 있겠죠. 네네네. 또 하나는 습성, 습성. 물이 젖어 있단 말이에요. 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왜 이렇게 나누냐?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분류를 하고 그다음 치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건성 황반변성은 우리가 시세포가 기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고 나면 일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빨리빨리 죽어요. 그럼 빨리빨리 교체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사산물이 쌓입니다. 쉽게 말해서 쓰레기가 쌓이는데 이것들을 치우는 보체라고 하는 물질이 몸에 있는데 그게 이제 활성화가 안 되면 자꾸 눈에 이제 그 찌꺼기가 쌓여요. 그럼 눈안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이냐? 노랗게 보여요. 그게 이제 건성 황반변성이고 네네. 근데 다행히 건성 황반변성은 그 진행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성으로 가지 않게만 우리가 잘 예방하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레즈2라고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 네네네. 그 안과에서 대규모 영양제 스터디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아레즈2라고 하는 스터디인데 거기에서 밝혀진 포뮬라로 이루어진 이제 항산화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약들을 좀 정기적으로 복용을 한다거나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색깔이 다양한 그런 야채들을 정기적으로 이제 복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건성황반변성은 예방. 두 번째로 그럼 습성으로 갔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부터는 좀 복잡해져요. 습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몸 안에서 습성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뭐 물이 나오거나 또는 피가 나오거나. 네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게 이제 습성 황반변성인데 네네. 진행이 굉장히 빨라요. 진행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눈에다가 직접 주사를 계속 반복해서 맞아요. 무섭긴 한데 생각보다 아프진 않아요. 네. 근데 그걸 좀 자주 반복해서 맞아야 되고 또 하나는 좀 어려운 말인데 결절성 맥락막 혈관병증 이런 특이한 타입의 황반변성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는 중심성 장애성 맥락막막병증에서 생기는 신생혈관의 경우에는 우리가 광역학 치료라는 레이저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피가 많이 났어. 이러면 아무리 뭐 영양제를 먹고 주사를 맞고 뭐 레이저를 해도 되지는 않고요. 그때는 이제 수술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 뭐 황반변성 초기다. 특히 습성이다. 그러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네. 간단히 요약을 하면 건성 황반변성의 경우는 습성으로 가지 않게 예방하는 거고 습성 황반변성의 경우는 초기부터 적극적인 항체 주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반변성을 이렇게 우리가 치료를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영양제나 아니면 주사 치료 이런 것들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비용이 들 청구가 되면 보험 청구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팀장님?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치료 목적이니까. 목적이면 네, 당연히 보상이 되고요. 근데 영양제나 네. 레이저나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실 수 있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눈의 염증이라든지 건조증 때문에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항염증 주사나 아니면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하시지만 수술 후에 회복을 돕기 위한 영양제를 맞으신다든지 아니면 미용 편의 목적의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용이나 편의 목적으로 제일 많이 하시는 수술이 아무래도 라식이나 라섹 치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는 이제 편의 목적이기 때문에 보험이 청구가 되지는 않으시지만 이 수술로 인해서 동반되는 건조증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치료 목적으로 분류가 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손 의료비가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과 또 다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처음에 저희가 사연 소개해드린 그 50대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좀 있으시다라고 하셔가지고 눈이 나빠진다라는 코멘트를 주셨었어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흔히 뭐 당뇨가 있으면 좀 눈에 질환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네. 당뇨는 기본적으로 네. 혈관을 감싸고 있는 페리사이트라고 하는 세포가 죽어가는 병입니다. 즉 몸에 이제 혈당이 올라가면 혈관 벽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당뇨의 3대 미세혈관 합병증 그러면 신장, 콩팥, 신경 그리고 눈 이렇게 이걸 세 가지가 다 망가지는 병들인데 근데 이게 신경이라든지 신장은 우리가 직접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다행히 눈은 딱 들여다볼 수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세혈관 합병증이 눈에 있다. 그러면 이분의 혈관은 전부 다 망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신호가 되기 때문에 눈의 합병증을 발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예전에는 이제 당뇨 망막병증 하면 실명의 1위 원인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 순위가 내려왔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죠. 그렇네요. 치료 기술이 발달해서 지금은 한 3위 정도 됩니다. 실명했다. 그러면 이제 당뇨 망막병증이 한 3위 정도의 원인이 되고 근데 이제 당뇨 망막병증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게 대부분 증상이 없어요. 당뇨가 있는 분들의 한 40%, 10명 중에 4명은 당뇨 합병증을 갖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증상이 있어서 온다. 그럼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각한 상황이군요. 네. 나라에서도 이미 권장을 하기에 일단은 일형 당뇨, 어린아이들이 조금 주로 생기는 일형 당뇨는 진단하고 나서 5년 이내,
그리고 2형 당뇨는 사실은 언제 발생했는지를 잘 알기가 어려워요. 성인 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하면 진단 즉시 눈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을 보고 이분이 전체적으로 혈관 합병증이 어떻게 얼마만큼 왔구나 이거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 환자가 눈에 증상이 생겨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미 병이 너무 많이 진행해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다행히 최근에는 항체 주사도 있고 레이저 치료도 있고 수술적 치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실명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예방이 어떤 질환에서도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당뇨망막병증이 심하게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력은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뇨 망막병증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것도 뭐 당연히 보험 청구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이 당뇨 망막병증은 특약이 따로 있는 건가요? 당뇨 망막병증이라는 특약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당뇨 자체가 여러 합병증을 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보험 상품에서는 당뇨 합병증 진단비라는 특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시면은 당뇨 망막병증을 포함한 당뇨로 인해서 어떠한 합병증이 진단이 되신다면 진단금 자체를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진단금을 100만 원을 가입을 했다 하시면은 당뇨 합병증 진단을 받으셨을 때 100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실손 의료비까지 청구가 가능하신데 당뇨 망막병증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검사가 필요하시고 아무래도 비급여 항목이 되는 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뭐 황방 상태 검사를 하기 위한 OCT 검사라든지 뭐 혈관 누출이나 출혈을 파악하기 위한 안저혈관 조영술이라든지 이러한 검사를 많이 하시게 되고 레이저 치료, 광고술 같은 것 시술이나 수술 자체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것들도 다 비급여로 많이 분류가 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실손 의료비로 청구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비급여는 너무 비싸시는데 이런 부분을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눈 건강 정말 중요하죠. 눈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미리 알고 대비하고 생활 습관도 개선하고 눈 건강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질환이 생기면 잘 치료를 해서 보험과 함께 현명한 보장으로 더 선명한 내일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오늘 드린 말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